안녕하세요. 한남뉴타운 리치부동산 장준선입니다. 9월 7일 이재명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추가 관리 방안도 발표가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 또는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재개발자 건축 중개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을 해오면서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전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보도자료에서 처음 새 정부 주택공급 정책 방향이 5가지가 나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읽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새 정부에서는 공공이라는 부분 또 공공성 강화라는 부분을 2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도 공공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겠다 이런 의도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를 보니까 역시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에서 공공도심 복합사업 시즌2가 딱 나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빈집 정비 활성화라든지 소규모 주택 정비 활성화, 정비사업 제도 개편 이런 내용도 같이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물론 다른 내용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단지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라는 이러한 내용이 제 눈에 좀 띄었을 뿐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발표한 정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즌2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이었었죠.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내용으로서 발표한 그때 당시에는 제목이 도심복합 공공주택 사업이었습니다. 단어 배열만 약간 좀 다르네요. 이번에는요, 지자체 제안이나 공모를 통해서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 또 제도도 개선하겠다. 또 일몰제 폐지로 안정적인 사업지를 확보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이 됐는데, 물론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당시에 발표했던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심 내 대규모 주택 공급은 주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데 기본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실제 착공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조합 방식을 적용하기에 이해관계 조정에 장시간이 소요가 된다. 또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서 부지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중공업 지역 등에서 민간 개발이 어려웠던 노후도심 지역에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 당시에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책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 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같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든지 또는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에서 아파트를 주질 않고 현금 청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21년 4월부터 2022년 대대적인 지하철 공모를 통해서 약 한 46곳이 도심복합사업식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정된 곳 중에서 지구 지정이 완료된 것은 14곳, 사업 승인이 완료된 것은 5곳,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것은 2곳이라고 합니다. 용산구에서도요, 서울역 앞 동자동 지역이라든지 또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 앞 용문동 지역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 진행에 아직까지 별 진척은 없는 것 같습니다. 효창공원암역 그 역세권 도심공공복합 그 사업 지역을 예를 들자면 2022년 1월 달에 8차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리 선정 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선정일보다 더 소급 적용이 되었고요. 작년 8월 달이었습니다. 2차 사업 설명회를 열었죠. 그 전에 1차 사업 설명회도 열었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여전히 주민 반대 여론이 높아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후보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지역으로서 지구 지정은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본 공급 대책에서도요, 도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하는데, 입지와 선호도가 좋은 용산구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전 개인적으로 후보지 선정 당시에도 지적되었던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요, 편의상 이 조합원이 자산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요. 또 현물로서 아파트를 공급받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들이 자기도 모르게 일단 의사와 상관없이 도심 복합 공공주택 지구로 후보지로 지정을 해버렸고요. 이후에 진행된 LH 주간 사업 설명회에서도 조합원 보상가가 시세 대비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 불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권리 산정 기준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 완료까지 이 조합원들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굉장히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용문동 지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설정 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보지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 매매를 해서 이 매수를 하게 되면 이 매수자는 권리 산정 기준 이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금 청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시장에서 개발 사업이라는 호재는 크게 만들어졌는데 이 현금 청산 발생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겠죠. 재개발에서 흔히 얘기하는 물딱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물건을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매매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조합원들 입장에서 자산 가격이 실제 상승하는 것을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용문동 지역에서는 이 점을 잘 모르고 매수한 투자자도 상당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금 청산 대상자인 분들이 공공이 진행하는 사업에 찬성할 수가 없었겠죠. 결국은 공공이 아닌 민간이 진행하는 이러한 사업 방식을 원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진행이 잘 되지 않으니까 올해 초에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우선 공급권을 갖게 되는 이런 권리 산정 기준 1을 후보지 선정일로 일단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 이후에 한 번에 한해서는 무주택자가 매수를 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지만 거래 규제가 여전히 있는 것도 맞습니다. 더욱이 이 아파트를 일단 분양을 받게 되면 사업이 완료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적인 정비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이 있는 내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강한 축에 들어갑니다. 일반 정비 사업에서는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합원 지위 양도를 풀어줍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근본 대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도 더 강한데 일몰제를 또 없애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법을 개정해야만 알 수 있겠지만 아마 공공이 개입하는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더 강한 거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결국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투자 지역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공공보다는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 지역에 투자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개발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신성통합기획 재개발이라든지 신통 재건축, 또 역세권 재개발, 또 역세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 공공이 진행하는 이러한 개발 사업에 비해서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매가 좀 더 자유로운 이러한 부분들도 민간 사업에서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 내용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해드렸고요.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치부동산 장준선이었습니다.